안녕하세요. 고양시 영상미디어센터 안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준비한 강의는 5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쉽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50대 이상이라 하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시고 풍부한 사회 경험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륜이 가득 쌓이셨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스마트 IT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기 버겁기만 하시기도 합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무슨 기능들이 갈수록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하나 배우면 또 다른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SNS 시대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가 대세라고 하더니 텍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가더니 요즘은 유튜브니 네이버 TV니 하면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로 대표되는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이 등장하면서 가끔 보시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서 나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젊은 친구들한테 또는 나의 또래들에게 나의 그동안의 사회적 경륜에서 나오는 노하우나 삶의 지혜를 알려주면서 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왕초보도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강좌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더라도 누구나 핸드폰 하나로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나의 영상을 봐주는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느끼시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총 4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과연 1인 창작자,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가 뭔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2강에서는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나만의 채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리고 유튜브를 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3강에서는 촬영과 편집,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촬영과 편집. 벌써부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과 겁부터 나시죠? 나는 카메라도 없고 편집? 그건 또 뭐야? 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라고 겁부터 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옛날 2G 폴더폰 쓰시는 어르신들도 가끔은 계시지만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라 하니 거의 다 스마트폰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인터넷 기사들을 보시고 요즘 스마트폰의 카메라들이 워낙에 좋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친구분들과 카톡으로 나눠보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 스마트폰 하나면 이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뭐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동영상들이 매 초마다 전 세계에서 업로드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영상의 조회수를 높이고 앞으로 계속 내가 만든 영상을 보겠다는 구독자를 늘릴 것인지 하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도 누군가 봐주지 않고 조회수가 0이면 맥이 빠지거든요. 힘들게 배우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정말 다시는 만들 의욕이 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그 많은 영상들 속에서 내가 만든 영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꾸준히 제 강의를 듣고 같이 하시다 보면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의 주제인 1인 창작자, 그게 도대체 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디어를 접한다는 게 전통적으로 신문, 방송, 영화 같은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매체들은 혼자서 만들 수가 없이 수많은 인력과 장비들, 그리고 자금 투여가 되었지요. 신문을 만들려면 취재하는 기자, 사진 기자, 편집 기자, 교정을 보고 인쇄를 하고 배달을 해야만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송은 더 많은 스태프들과 자금이 투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6시 내 고향이나 전국 노래자랑 같은 장수 프로그램을 매일 매주 한 편씩 제작하는데 투입되는 스태프들이 작가, PD, 조연출, 촬영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그리고 출연자들, 보조인력들 이렇게 몇십 명이 제작하면 그걸 또 각 가정의 TV에서 볼 수 있도록 케이블 TV 회사의 직원들이 선도 깔아야 하고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제작비도 엄청나서 툭하면 뉴스에서 회당 제작비가 몇 억이니 시청률이 대박쳐서 광고가 많네. 어떤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안 나와서 적자가 나다가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작비를 다 광고를 통해서 인건비를 회수를 해야 하는데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1시간 가운데 50분은 방송하고 10분만 광고하라고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니 광고비를 비싸게 받고 그럼 그 비싼 광고비는 다시 제품값에 반영이 되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 매체들도 앞다퉈가면서 유튜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전통적인 매체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새로운 매체에서 찾으려 하는 거죠. 요즘 신문을 집에서 보는 가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매년 신문의 발행 부수, 구독자 줄고 있으니 광고비도 많이 받을 수 없다 보니 신문사들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무료로 기사를 올려주고 거기서 광고비 수익을 냈는데 이젠 네이버, 다음에서 동영상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 기존의 매체들도 유튜브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는 저렇게 돈 많고 조직화된 매체들만 유튜브, 네이버 TV에 영상을 만들고 올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조직화된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1인 창작자들이 자기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는 1인 크리에이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의 제1순위 소망이 유명 유튜버가 되는 거라는 통계가 있겠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미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박막래 할머니는 처음 영상을 올린 게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따님한테 맡기시고 손녀딸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 같이 여행 간 손녀딸이 할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언제 또 여행을 올까 싶어서 핸드폰으로 할머니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처음 시도였어요.
아무런 꾸밈도 없이 손녀딸과 자연스럽게 때로는 투박하게 여행하는 모습을 손녀딸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꾸밈 없이 할머니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제까지 기존의 방식이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반응이 좋으니까 여행을 마치고도 손녀딸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있는 그대로 촬영해서 꾸준히 올리다 보니 지금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에서 초청을 받아 미국 본사에도 다녀오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습니다. 미국 구글 본사의 행사에 초청받아 가셔서도 영어를 못하시면서도 특유의 친화력과 입담으로 인기를 한껏 누리셨죠. 지금 박막래 할머니는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불과 3년 조금 지났는데 구독자가 133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나 아이디어만 반짝이면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몰리다 보니 하다못해 검색도 이제는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유튜브에서 하고 궁금한 거를 동영상으로 궁금증을 풀고 따라하기도 할 수 있다 보니 동영상 검색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유튜브가 한 달 기준에 388억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이 225억 분, 네이버가 153억 분,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가 유튜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더 재미난 통계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느 연령대가 많이 사용하냐라는 통계를 보면 1, 2위는 10대가 월 1895분, 20대가 월 1625분입니다. 그런데 3위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30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3위로 월 평균 1045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뒤가 30대, 40대이고요. 이렇듯 5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당당하게 유튜브의 중요 소비층이십니다.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중추적인 영상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연령이시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뭘로 할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뭘로 할까? 이 부분은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륜이 있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포스가 있으시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 있지 않을까요? 꼭 강의이실 필요 없이 그냥 인생 후배나 자식들에게 평소에 하시던 좋으신 말씀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아이들의 육아나 교육, 아이들이 커오면서 느끼시는 거, 아니면 나만의 요리나 살림 노하우, 이렇게 말씀드리니 헉 그걸 내가? 나보고 저런 걸 카메라 앞에서 하라고? 겁부터 나시죠? 그냥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아니면 동네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면서 며느리 흉보고 사위 흉보는 거라면 몰라도 저런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 친구분들과 대포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시는 모습부터 카메라도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 하나 막걸리 잔 옆에 세워놓으시고 말씀 나눠보세요. 두런두런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시는 거 그대로 핸드폰으로 찍어보세요. 어머니는 동네 친구분들과 며느리 흉보고 손주 자랑하시는 거 스마트폰 옆에 놓고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걸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비디오의 V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영상 블로그인 거죠.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거창한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소한 우리 일상부터 그냥 길거리 걸어가시면서 핸드폰 카메라를 켜보세요. 길거리에 핀 잡초 하나 찍으셔도 되고요. 그 잡초가 무슨 꽃인지, 그 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그걸 그냥 혼자 말씀하시면서 찍으셔도 되고요. 어때요? 쉬우시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1인 창작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1일차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릴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게 계정이고 채널입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예쁘게 꾸밀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할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